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여러분보다 100번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기본이 정직이라는 거다. 정직. 기본이 정직. 기본이 정직이라는 것이에요. 근본이 정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초가 정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시작부터가 정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온전히 정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완전하게 정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서 완벽하게 정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육신이기에 정직하고 싶어도 온전하게 정직이 안 되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는 의지만 있으면 정직한 정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대통령의 각오만 있으면 정직한 정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정직한 정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대통령의 용당만 있으면 반드시 정직한 정치할 수 있어요. 정치는 대통령의 통큰 결심만 있으면, 결단만 하면 정직한 정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 전 국민들은 정직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는 사생활 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정직한 정치는. 이 시대 전 세계는 정직한 나라를 찾고 있고 전 인류는 정직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직한 새 나라 또 정직한 새 정치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정직한 새 나라 건설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래서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불렸던 노래를 약간 개사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새 나라의 국민들은 정직 정치 원해요. 정직 정치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직 정치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됩니다. 정직한 정치하면 우리나라 참으로 새 나라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이념 논리보다 정직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전남 여초군 하전면 낭도리 983번지 저 섬 촌놈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이 바로 여수입니다. 여수.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여순 사건이라 그러죠. 될 수 있는 대로 사건이라고 한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 반란자가 붙으면 또 좌측에 있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또 민중 환경적으로 하면 또 우측에서 볼 때는 영털이고, 그러니까 그냥 사건으로, 여순 사건으로 하는 것이 서로 통합하는 데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순반란 사건에 자초지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자라나면서 얼마나 여순반란 사건이 비극적이고 엄청났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좌익들이 와서 다 쓸었습니다. 우익들을 공무원들, 경찰들, 또 미제 앞잡이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키는 대로 인민재판, 초등학교도 다 지금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다 운동장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손만 딱 가리키면 나와. 그래서 죽창으로 찔려. 처음에 그랬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군에서 와서 이제 사실은 토벌을 한 거예요. 토벌. 가만히 있는데 토벌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와서 양민을 학살할 정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오. 왜 거짓말 하냐고. 한쪽으로. 우리는 양쪽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저는 통합의 리더십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쪽 저쪽보다는 우리 서로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도 뭘 모르냐고. 역사학자들 당신들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어? 나는 여러분들 MBC나 KBS 이런 데 나와서 역사 이해한 거 보면 에라이 수업료 아깝다. 수업료 아까워. 인격이 아까워.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뭔 짓거리야. 뭔 짓거리. 주모 박사, 저는 김모 씨 교수, 당신들이 학자로서 양심 있는 학자가 돼야 돼.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불러놓고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좌익한테 일단 당한 것도 사실이고 정부군이 와서 토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양민을 학살할 건국 초기인데 정신병자이 어디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토벌시켜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아무게 심어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공평하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저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순반란 사건 후에 불렸던 통안의 노래가 나는 몰랐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몰랐네 한번 2절은 나는 속았네. 나는 몰랐네. 난 저 달이 날 속일 줄 나는 몰랐네. 나는 울었네. 나는 울었네. 나루터 언덕에서 손목을 잡고 통안의 노래입니다.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노래인지. 나는 몰랐네. 저 달이 날 속일 줄 나는 울었네. 나는 울었네. 나루터 언덕에서 손목 잡고 다시 오마던 그님은 소식 없고 홀로 이슬에 젖어 달빛에 젖어 밤새도
그토록 나는 울었네. 나는 속았네, 나는 속았네. 2절입니다. 무정한 봄바람에 달도 기울고 별도 흐르고 강물도 흘러갔소. 가슴에 안겨 흐느껴 울던 그대여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이 밤을 세워 울어보련다. 쓸쓸한 밤 야속한 니마. 여수 순천은요 가부촌이래. 가부촌. 처음에는 와서 자익이 싹 쓸었습니다. 그 다음 정부군이 와서 또 싹 쓸었어요. 또 얼마 했다가 2년 했다가 또 6.25 사변이 와가지고 공산당 그때까지 저 부산 쪽에 망갔지. 그때 또 싹 쓸었어.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그때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 여수 순천은 한맺힌 곳이다. 한맺힌 곳. 제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 순천은 좀 괜찮다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한때. 그래서 인물이 없어. 인물이 없어. 좌가 먼저 죽이고 그 다음 정부군이 죽이고 그 다음 6.25 때 죽이고 좀 괜찮다는 사람은 전라도 말로 몰고 다는 사람은 싹 죽였어요. 여러분, 피로 물들이고 또 피로 물들이고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념 논리 정치보다는 정직 정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정치는 이념 논리 정치입니다. 가장 나쁜 정치, 이념 논리에 빠진 정치예요. 가장 못된 정치, 이념 논리 정치를 말합니다. 가장 저질 정치, 가장 못된 정치, 이념 논리로 정치하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정치, 이념 논리 정치예요. 가장 망령된 정치, 이념 논리 정치입니다. 가장 미련한 정치, 이념 논리 정치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 이념 논리 정치예요. 가장 저주받을 정치, 이념 논리 정치입니다. 저는 여수가 고향이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울먹이면서 수없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한때는 좌파 운동에 등 가지고 밤에 또 그 사람들은 밤에 산으로 오라 그래서 등 가지고 어디로 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2번 갔다 그럽니다. 가서 봤더니 김일성이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될 테니 그렇게 하라고 다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먹고 살기도 어려 죽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쪽도 안 가고 저쪽도 안 가고, 저희 아버님 원래 죄송합니다. 무식하니까 배만 탔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버님은 무식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만 나와서 다 죽었어요. 가장 나쁜 나라 망할 정치는 이념 논리 정치예요. 가장 미개 정치가 이념 논리 정치라고. 가장 후진국 정치, 이념 논리 정치입니다. 가장 징그러운 정치, 이념 논리 정치예요. 이념 논리 정치는 서로 편가르기 정치고, 서로 적대시하는 정치고, 서로 투정을 해야 되는 정치고, 서로 대립해야 되는 정치고, 서로 죽여야 되는 정치고, 서로 진영 싸움해야 될 정치고, 서로 원수가 없는 정치고, 서로 있어서는 안 될 정치고, 서로 한마디로 말해서 물먹이는 정치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므로 이념 논리 정치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해야 하므로 이념 논리 정치하면 절대 안 돼. 이념 논리보다는 정직 정치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영원히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당신들의 나중에 요구하는 대로 다 충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념 논리. 이 이념 논리 정치를 원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남과 북은 우리 한 혈통이고 한 형제이므로 좋게 살아야 한다. 좋게 살아야 통일이 될 거 아니냐. 하지만은 통일은 서로 의논하고 관계하고 회담해가지고 절대 통일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서로 의논해가지고 통일된 나라 봤습니까? 그렇게 또라이입니까?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통일이 서로 민간 교류하고 뭔 교류하고 지랄하고 해가지고 통일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8.15 강복을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큰 일은 하늘에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통일도 우리가 뭐 남북이 교류해서 민간 거짓말이지 말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북한식으로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하면 이제 또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들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 체제가 달라. 우리 민족끼리면서 거기는 공산주의고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거기는 독재 체제고 여기는 자유 체제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 대학교 나와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안 높여야 되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북한 체제로 통일된다라고 가정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 체제 아래 불교인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인 아닙니까?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 용납이 되겠습니까? 교황이 왜 북한 안 간지 아세요? 북한에 성당 있습니까? 거짓말이지. 거기는 종교가 아편이야, 아편. 유물주의 사관. 그러니까 절대 북한은 절도 이 거짓말 교회. 봉수교회도 우리 한국에서 지어졌어요. 다 그 거짓말. 그 북한에 쏜습니다. 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다 정보원들이라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김일성이야. 유튜브 안 봤습니까? 거기에 심무하는 목회자가 북한의 하나님은 김일성이다. 그렇게 안 합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입니까? 제가 입에서 뭐이 나오려고 그래도 참겠습니다. 불교에서 용납되겠습니까? 천주교 신부님들 잘 들으세요. 북한 가면 신부님들 다 모가 잘라야 돼. 저렇게 전능합니까? 우리 신부님들이? 거기는 종교는 아편이야, 아편. 왜 우리 신부님을 속습니까? 수녀님들.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 북한이 신앙의 자유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 통일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냥 인민공화국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자유의 맛을 흠뻑 다 이렇게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통제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사유재산 몰수해버리고 나라 먹자? 그 정신병자는 하는 말이야. 토지 공개념 이인영씨 정신 차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도 피해자라고 봅니다. 저는 자아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산 사회로 통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피를 수없이 많이 흘려야 돼. 적어도 1000만 이상은 죽여야 돼. 이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만 해도 약 20만이 정도 됩니다. 20만. 우리 신부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님들 정신 차리세요. 옛날에는 몰라서 박헌영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념 논리에 편승한 정치는 또 효과도 없어요. 목표 달성도 안 되고 결국 얼마 못 가서 끝장날 겁니까? 정직 정치를 해야 돼. 정직 정치. 이념 논리 정치는 또 장구나면 멍구합니다. 이게 다 소용없어요. 이념 논리 정치는 콩이야 그러면 팥이야 그런 거예요. 진짜 차원 높은 정치는 이념 정치보다 정직한 정치하면 됩니다. 진짜 수준 높은 정치는 이념 정치보다 정직한 정치인 줄 왜 모르십니까? 진짜 기가 막힌 정치는 이념 정치보다도 정직 정치예요.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 색깔론 정치고, 가장 미련한 정치가 편가르기식 정치고, 가장 우둔한 정치가 패거리 정치고, 가장 망할 정치가 남 죽이는 정치예요. 이제 문제는 우측에서는 한 번 그냥 주홍글씨 빨갱이를 해놓으면 영원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주체상으로 하다가 돌아온 사람 우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 국회의원까지 많습니다. 한때는 몰라서 서울대 다닐 때에 거기에 심취했다가 이론은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지. 왜냐? 칼 막스는 해결 철학에서 온 거야. 해결 철학에서. 그래서 엥겔스로 레닌으로 이론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측에 서로 간에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념 그러한 유치한 정치 그만해야 되고 어린아이 정치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념보다 정직한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념 정치보다도 정직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사야 돼. 첫째는 뭐라고요? 시원하게 해야 돼. 저거 시원하게 해야 된다. 국민의 마음을 좀 시원할 정치, 정직한 정치 뭐 되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치가 정직 정치. 이념 정치보다도 정직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를 해야 돼. 이념 정치보다 정직한 정치로 국민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이념 정치보다 정직한 정치로 국민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와, 저렇게 정직한 정부가 있는가. 이념 정치보다 정직한 정치로 국민들을 기절을 시켜야 돼요. 와 하고. 이념 정치보다 정직한 정치로 국민들에게 감격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바로 그것이 정직한 정치입니다. 이념 정치는 그래서 구시대 정치 산물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꾸정물 정치 산물이에요. 꾸정물, 하수구, 배설물, 청산해야 될 정치, 후진국 정치 산물이 이념 논리 정치입니다. 이념 논리 정치를 하면 국민이 괴롭습니다. 국민이 마음이 병이 들고 국민이 허탈해지고 힘이 들고 불안하고 국민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처량해집니다. 이념 논리 정치를 하면 국민이 처량해져요. 울밑에선 그러려면 저 옛날에 일제 밑에 가서 나서 봉선하야 우리끼리 싸우려면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직도 이념 논리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념 정치보다도 정직 정치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념 정치보다 기쁨의 정치, 소망의 정치, 행복한 정치, 사랑의 정치, 아주 재미있는 좀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잠깐이고 순간이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욥기 20장 5절 보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정직한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한번 정직한 정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한번 정직한 대통령 한번 선출해 봅시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미친놈이라 해도 이 일에 투신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무식한 놈이라 해도 이 일에 저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병신 새끼라고 해도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욕을 많이 얻어먹고 누가 침을 뱉어도 정직 정치를 부르짖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정신 빠진 놈이라고 해도 이 작은 일에 불꽃이 작은 불꽃이라도 꼭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은 불꽃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정직한 정치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정직 정치 국민에게 전하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이념 논리의 당사자였지만은 이념 논리에 치우치지 않냐고 경제 부흥에 힘쓰다 보니까 그래도 그만큼 업적을 남긴 겁니다. 이념 논리 정치한 사람은 정신 빠진 사람이야. 정신 빠진 사람. 저질. 이념 논리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통일에 아무 도움 안 돼요. 이 일은 우리가 정직한 정치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만 갖추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한 정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정직한 정치를 위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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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정치를 위해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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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정치를 위해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정직한 정치를 위해서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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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